안녕하세요, 수준입니다. 저는 네. 맨시티 팬이고요. 저는 아스날 팬입니다. 오늘 또 조촐하게 둘이서 둘이서 하도록 잘할 하겠습니다. 수 있을지. 끊기면 안 돼요. 2초 이상 텀을 두면은 이제 나가리. 큰일 났네. 끊기면 안 돼. 자, 첫 번째부터 바로 하겠습니다. 예. 바로 베이가 대 이강인. 이강인 PSG 영입이 거의 그쵸. 커피셜이죠. 엔리케 감독 일단 떴고 그쵸. 이제 하나씩 뜬다는 얘기가 있는데 네. 이강인 선수가 좀 이제 순항할 줄 알았는데 또 하나의 썰이 생겼어요. 바로 베이가. 베이가. 베이가라는 선수의 영입설이 뜨면서 네. 지금 이제 이강인과 베이가가 만약 온다 그러면 이강인 선수 입지가 아직 오지도 않았지만 벌써 이강인 위기설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위기는 아닌 것 같고 네. 뭔가 사실 PSG 간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주전 경쟁은 피할 수 없는 숙명이 아닌가 그쵸.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이강인 선수도 아마 경쟁을 할 준비는 돼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베이가 선수가 이제 셀타비고에서 뛰던 선수고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엔리케 감독이 픽했다는 썰이 이야기가 있어요. 네. 그리고 게다가 저는 잘 모르지만 엔리케 감독이 쓰는 놈만 쓰는 스타일이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강인 선수는 엔리케 감독이 영입한 선수는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구단 측에서 이제 먼저 엔리케 감독이 선임되기 전이었고 사실 이강인 선수 나게스만 이거 얘기할 이야기 나올 때부터 때. 그렇죠. 그래서 이강인 선수는 엔리케 감독의 픽은 아닌 상황에서 베이가 선수가 엔리케의 픽으로 이제 영입이 거의 이제 뭐 근접한 상황인 것 같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축구 팬들 입장에서는 걱정을 할 수 있죠. 사실 하는 게 당연하고. 그렇죠. 네, 이강인 선수가 뭐 주전을 확보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일단 베이가 선수가 셀타비고에서 그 이강인 선수랑 포지션이 거의 비슷해요. 약간 좀 약간, 섀도우 스트라이커처럼 올라가 있는 좌우측 메잘라를 뛸 수 있는 그런 선수인데 오른쪽에 살짝 좀 치우쳐 있긴 하더라고요. 히트맵을 보면. 그리고 베이가 선수가 골을 많이 넣었어요. 그러니까요. 네. 거의 뭐 야야 트랙급으로 몇 골 넣나요? 한 11골 정도 넣은 걸로 알고 많이 있는데 미드필더가 11골 넣었다. 야투의 정도는 그런 아니지만 그래도 김도환이나 뭐 그 정도의 스페셜. 그쵸. 램파드나 야야트 몇 골 넣었는데? 야투가 20골 가까이 넣었죠. 20골? 펠레그니 때 20골 가까이 넣었어요. 그렇게 많이 넣었어? 네. 대박이네. 그 정도 넣었어요. 가까이 그 내외로 넣었어요. 11골보다 많이 넣었어요. 그때 야야트 진짜 무섭긴 했지. 야투를 그냥 성큼성큼. 그냥 무섭지. 성큼성큼 넣었죠. 그래서 베이가 선수가 공격적인 어떤 그 이강인 선수는 어떻게 보면 그 중앙 미드필드 자리에서 직접적으로 뭔가 해결하는 선수라기보다는 그렇죠. 볼을 간수해 만들어주는 선수죠. 네. 그냥 키패스를 넣어줄 수 있고 볼 점유를 할 수 있고 그런 걸 해줄 수 있는 선수인 반면 베이가 선수는 본인이 이제 어떻게 보면 세컨 톱이라고 봐도 될 정도로 그쵸. 좀 침투를 하면서 자기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스타일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강인 선수의 어떤 직접적인 경쟁자는 아닌 것 같다. 그쵸. 스타일이 완전 달라서. 스타일이 달라서. 달라요. 뛰는 위치는 거의 같은데 스타일이 아예 다르기 때문에 과연 뭐 두 선수를 만약에 같이 쓴다. 오른쪽에 베이가, 왼쪽에 이강인 그렇게 쓸 경우에 어떻게 보면 공격적으로 엄청 무게가 실리는 어떤 그런 포메이션이 될 수 있겠죠. 만약 그 음바페 선수의 좀 잔류가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면 음바페가 있으면 사실 베이가까지 미드필드에서 굳이 올라갈 골게터 할 사람이 필요할 일이 없어요. 네이마르 음바페가 있으니까. 근데 음바페가 없으면은 허전하죠. 네이마르 톱이 없잖아요. 지금 음바페 없으면. 없죠. 사실 음바페도 원래 톱도 아니었고 우리 프랑스에서 톱으로도 뛰지만 그래서 그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 음바페도 좀 시끌시끌하잖아요. 음바페 시끌시끌 2주 줬다는 얘기도 있고 그 단장이 카타르 쪽에서 그만 나대라. 2주? 2주인가 2주 안에 결정해라. 갈지 말지. 루머지만 그런 얘기도 있고. 근데 음바페는 재계약을 안 하겠다고만 이야기한 상황인 거잖아요. 그쵸. 근데 그럴 거면 나가라는 거죠, 약간. 지금 나가라 그냥. 이적료 받고 그냥 지금 나가라. 아니면은 뭐 나갈 거라고 확실히 공식 발표를 때리던가. 그런 선수도 있잖아요. FA하고 이제 떠나겠다.
근데 음바페 입장에서는 그게 또 걱정되긴 하겠네. 내가 만약에 나간다 했을 때 팀에서 안 써줄 수도 있고 감독이. 맞아요. 그리고 지금 뭔가 자기를 사줘야 되잖아. 그 돈을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그럴 클럽이 있는지도 불안하고. 그쵸. 그러니까 쉽게 말은 못하는 상황이겠네. 그쵸. 쉽게 뭐 말할 필요도 없고 사실 음바페 그렇긴 입장에서는. 아. 그래서 음바페 네이마르가 잔류한다라고 하면은 이강인 선수가 훨씬 우세할 것 같고 그 둘한테 만들어줘야 되니까. 만들어서 하는 필요. 근데 만약에 네이마르는 잔류를 거의 선언했고 음바페가 나간다라고 하면은 베이가가 조금 무게추가 있겠죠. 골이 좀 음바페 나가 없잖아요. 톱이 제가 알기로는 없지 않나요? 약간 10대 유망주 한 명 있는 걸로 알긴 하는데 모르겠어요. 잘 누가 있을지. 슈퍼모팅도 나갔고 슈퍼모팅 이럴 때 아쉽네요. 슈퍼모팅. 쏠쏠한데. 그쵸. 이럴 때 쏠쏠한데. 딱 백업 전용으로 딱 하면 쏠쏠하죠. 그래서 이강인 선수를 만약에 그렇게 쓸 수도 있고, 근데 그게 너무 공격적으로 무게 중심이 확 쏠려 있다 보니까 그 좀 불안하다는 의견도 있어서 또 다른 방법으로는 이강인 선수 그냥 우측 윙으로 우리 국대에서 쓰는 것처럼 그 공간에서 배치를 시켜서 뭐 크로스를 올려준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할 수도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그 결론적으로 보면은 그냥 감독이 취향 따라 선택하는 그 옵션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강인과 베이가는 그쵸. 뭔가 전술이나 어떤 상대 팀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축구를 그려 나갈지에 대해서 준비를 할 때 감독이 이제 뭐 오늘은 베이가, 오늘 이강인 이렇게 써야 되는 선수들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맞아요. 저도 이강인 선수가 중용이 될 것 같아요. 거의 로테 멤버로 한 3분의 2는 나올 것 같고 또 우측도 뜰 수 있고 아센시오도 거의 확정이잖아요. 그쵸. 아센시오, 이강인, 아센시오도 거기서 뛸 수 있지. 요 둘이 계속 중앙과 윙을 우측 윙을 서로 번갈아 가면서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지금 중앙이 뭐 베실바 얘기도 나왔지만 뭐 거의 나오는 것도 없고. 베실바가 오면 만약에 네. 오면은 진짜 이강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악재 아닌가요? 아 근데 지금 현지 언론에서도 거의 정배로 보는 게 베이가는 이제 거의 확정이 아니니까 베라티, 베실바, 이강인이잖아요. 아 그래? 현지에서 나오는 게 계속 베라티 밑에 6번, 이강인, 베실바, 베잘라 이게 거의 계속 현지 언론에서 나오고 있어서 그 외에 뭐 대체사도 없고, 그래서 저는 이강인 선수가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긴 한데 또 모르죠 아직. 이적 시작한 거죠. 아무도 모르죠 사실. 또 감독 픽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게 좀 찝찝하다. 베이가 영입하는 입장에서 감독 픽이라는 것 자체가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다. 근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제가 봤을 때는 완벽한 경쟁자는 아니고 성향이 다르죠. 네,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같이 쓸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경기 상대에 따라서 또 다르게 쓸 수도 있고. 근데 진짜 엔리케가 진짜 들리는 소문처럼 쓸놈 쓰리고 한다면 베이가 그냥 받고 그냥 막 할 수도 있죠. 그렇죠. 음바페의 잔류가 중요할 것 같아요. 음바페가 있다면 제가 봤을 때 이강인은 무조건 중용될 것 같아요. 찔러주는 사람이 필요하죠. 그리고 베이가가 아직 뭐 생제르맹만 노리는 건 아니니까. 근데 베이가 썰을 보면은 막 첼시, 리버풀, 맨시티 막 다 노렸는데 생제르맹 제일 높게 불렀대요. 그만큼 부른 팀은 없고 바이아웃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것만큼 부른 데는 부른 것 같아. 생제르맹밖에 없고, 근데 셀타 비고가 재계약을 제안했대요. 그래서 지금 고민 중이다라는 게 현재 최신 소식. 베이가가 생제르맹 갈지 아니면은 셀타에서 좋았으니까. 셀타에서 지금 뭐, 그리고 많이 안 뛰었잖아요. 셀타 오래 안 뛰었기 때문에 한 번 더 스테이해서 한 번 더 간다는 고민도 하고 있다라는 현재 소식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지난 시즌에 셀타랑 마요르카랑 붙었을 때 이강인이 압살했다. 아 그쵸? 라고 하더라고요. 셀타 라리가에서 봤을 때 이강인 더 우세잖아요. 배가 뭐 골만 더 넣지 뭐. 뭐 골이 전부입니까? 미드필더인데. 이강인이 저는 뭐 미드필더는 골을 안 넣는다는 거 램지 씨가 얘기했잖아요. 램지요? 근데 이게 그냥 놀리는 거야 아니면 진짜 그런 말을 한 거예요? 놀리는 거지. 그럼 한 적 없어요? 그런 말 한 적 없고 그냥 놀리는 거죠. 램지가 하도 많이 놓치니까 놀리는 거죠. 근데 램지는 한때 골 많이 넣었어요. 슈퍼 램지 시절이 있어. 그치. 한 20골 가까이 넣었다. 그리고 유벤 같죠?
유벤 네. 나중에 갔나? 그리고 유벤 갔죠. 딱 고점 찍고. 고점 찍고 나서 몇 년 있다 갔죠. 한참 있다 갔죠. 음.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강인 베이가는 뭐 크게 걱정할 건 없는 것 같은데 지켜볼 필요는 있다. 네, 지켜볼 필요 있죠. 네. 어쨌든 경쟁자 생긴다는 네, 건 어쨌든 같은 좋은 의미는 포지션이고, 아니니까.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빨리 이강인 선수 발표가 났으면 좋겠네요. 빨리 예. 빨리 났으면 좋겠다. 빨리 났으면 뭐 한 이번 주 중으로 나지 않을까? 이강인 선수가 마요르카 다시 팔로우 했다고. 그건 결국 이제 확정됐다. 아 확정됐다. 팔로우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런 또 썰도 있고. 어쨌든 좀 SNS도. 기다려보시죠. 또 생제르맹 계속 얘기하는데 생제르맹에서 또 한국인 직원인가 뭐 마케팅 업체인가를 구한다는 그 썰도 있었고. 맞아. 네. 그거 있었죠. 아시아 마케팅을 좀 한국 마케팅을 하려고. 해야죠. 그래서 아무튼 이강인 선수 거의 커피셜이고 잘 경쟁을 잘 이겨서 주전으로 가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 소보슬라이. 리버풀. 네. 그 소보슬라이. 저요? 저 FM 할 때 봤어요. FM 할 때. FM 할 때 봤어요. 저는 그때 봤어요. 황희찬이 짤츠부르크 뛸 때. 그때 그때 있었어요? 동료였어. 잘 추부크 무슨 계속 나와. 소보슬라이, 미나미노, 홀란드. 그 시절에 있었다고? 그 시절이 황희찬 시절이잖아. 주전이었어요? 주전이었죠. 그때 이제 잘해서 잘츠부르 가는 짤츠 갔죠. 아니 짤츠가 아니고 라이프치히 라이프치히 갔죠. 네. 라이프치히에서 터져가지고 리버풀이 거의 1,000억 가까운 1,000억 넘었을 거예요. 7천만 넘었어. 그거니까 넘었죠. 그 돈을 주고 영입을 했습니다. 아니 그 나비 케이타랑 똑같네요. 잘츠 라이프치 네. 루트는 똑같죠. 똑같고 8번도 똑같고 8번도 똑같고. 그리고 리버풀은 올 시즌 이번 이적 시장에서 굉장히 중원의 어떤 세대 교체를 확실하게 했다. 그쵸. 메갈리스터를 이적 시장이 시작되자마자 영입했죠. 그럼 메갈스는 더 첼시나 맨유나 이런 데 갈 줄 알았는데 리버풀 갔죠. 엄청나게 싸게 영입했죠. 그리고 근데 메갈리스터가. 유로파인데도 택했다는 건 그 구단의 비전과 어쨌든 했던 클래스가 있으니까. 클롭의 뭐 그런 것도 있을 거고. 그쵸. 메갈리스터 영입은 진짜 잘한 거라고 잘했죠. 생각하고. 잘자로. 월드컵 때 보면 엔조랑 메갈리스터랑 그냥 그 하프라인 근처 이 전체를 그냥 뭐 안 보이는 데가 없을 정도로 그냥 구석구석 계속 나타나더라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메갈리스터가 진짜 잘한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리버풀이 제일 데리고 왔고 그다음 인성도 소보슬라이까지 좋아요. 데리고 왔고. 잡음 없었잖아요 시즌 내내. 메갈리스터 조용하다 시즌 끝나고 이제 딱 갔잖아요. 인성도 좋지. 깔끔해. 깔끔해. 뭔가 깔끔해. 막 그 카이세도처럼 막 그런 게 인스타 없지. 성명문 올리고 막 그런 거 없이. 같은 브라이튼 그러니까요. 깔끔하게 아주. 메갈리스터 뭔가 잘할 것 같아요. 소보슬라이 메갈리스터 근데 파비뉴 파비뉴. 괜찮은 조합인데요? 뭔가 메갈리스터가 일단 국밥으로 그냥 그치, 든든하게 계속 그치. 뛸 것 같고 소보슬라이도 뭐 그런 스타일이고. 소보슬라이도 뭐 그런 스타일이고 파비뉴에 대해서 리버풀 팬들이 걱정을 좀 하는 게 있긴 하던데 부상 말고 또 있나요? 그게 부상. 부상이 이랑. 많죠. 잦죠. 좀 약간 그리고 이제 뭔가 기동력이라던가 그런 것들이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약간 이 후방을 지켜줘야 되는 그런 것들의 부담 뭐 그런 것들이 있긴 하던데 반다이크도 좀 노세가 있고 후방이 좀 불안불안할 때가 있었어요. 그쵸. 후반기를 보면 부상들도 있었고 근데 일단은 지금 중원의 소보슬라이랑 메갈리스터는 확실하게 핸더슨이랑 뭐 바이날둠 그런 멤버들 바이날든 갔어요. 갔죠. 네, 갔죠. 그리고 티아고 알칸타라 뭐 그런 친구들의 어떤 확실한 그쵸. 대체자가 됐고 소보슬라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측 면에 조금 치우친 이 선수도 뭐 메잘라 위치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요즘 측면으로도 가고 중앙으로도 추세가 가고. 근데 다 그 빅클럽들은 다 그렇게 세우는 것 같더라고. 뒤에 한 명 쓰고. 그쵸. 근데 이제 좀 그쵸. 다 똑같죠. 맨시티도 그렇고 아스날 그렇고 다 똑같죠. 맨유도 그렇고. 근데 맨시티가 좀 바꿨잖아요 이제. 아니죠. 그런 스 아니잖아요. 저럴 때 많은 이런 다시 또 바뀌지 않을까 그럴 것 생각해. 같아. 이 메잘로도 패비한 거잖아요. 메잘로 2명 세운 거. 어. 그 참 다시 조금씩 흐름 바뀌지 않을까. 또 바뀌겠죠. 또 비슷비슷하지만. 그래서 지금 소보슬라이도 그 위치에서 뛰는데 제가 보니까 빠따가 진짜 좋더라고. 맞다? 슈팅이 제라드 같던 제라드로 우상이라던데? 그럴만해. 슈팅이 진짜 좋아. 아 프리킥도 잘 차고.
피케를 잘 차고 그냥 중거리도 잘 차고 뭐 올려주는 것도 잘하고 그리고 자기가 받아가지고 뭔가 원터치, 투터치 안에 바로 찔러주는 거 그런 것들도 괜찮더라고. 그리고 좀 빠르고 근데 약간 뭔가 테크닉이 좋아서 이강인 선수처럼 막 요리조리 막 그런 느낌은 아니고 아 근데 리버풀이 핸더슨 제라드 걔 보면은 맞아 요리조리가 아니에요. 맞아 그냥 시원시원하게 시원시원 남자게 그냥 확, 탁탁탁 하면서 어. 그냥 확 패스 날리고 맞아, 하고 맞아, 맞아. 주저하지 않고 그냥 투쟁 있게. 그런 느낌이라서 잘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소보슬라이. 또 그 소리도 이제 아놀드를 이제 6번 자리로 맞아. 돌리겠다 슬슬. 국대에서도 이제 아놀드가 워커나 계속 밀리잖아요. 그 트리피어나. 그래서 그 사우스 남문 감독도 이제 6번을 할까 말까 하고 있고 맞춰서 아놀드도 아 이제 좀 나도 포비언 아놀드가 하는지 모르겠지만 구단에서도 좀 고민도 있다고 하고. 아놀드가 킥이 좋잖아요. 그쵸. 그렇다 보니까 좀 중앙 쪽으로 지난 시즌 후반부터 아놀드가 중앙 쪽으로 좀 들어와서 뛰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 하더라고요. 리버풀도 이제 좀 세대 교체하면서 변화를 좀 보고 있네. 확실하게 세대 교체는 중원의 세대 교체는 확실하게 했다. 근데 좀 후방이 좀 아쉽다. 후방이 불안하다 아직. 어제도 코나테, 음, 반다이크, 음. 하면 또 누구죠? 고메즈, 마팁? 마팁 아 고메즈 부상당한 거 좀 폼이 맞죠. 한참 좋았는데 네. 그쪽을 이제 보강을 한 공격은 워낙 좋은 것 같아요. 공격. 네, 지금도 누네즈, 누네즈, 학포. 카포, 살라, 루이스 디아스, 디아스 좋다. 충분하죠. 뭐. 충분한 것 같아. 충분하죠. 충분한 것 아 같아. 누네스가 있었는데 학포가 거의 좀 더 앞서는 느낌인 것 같긴 한데 그런 것 같아요. 네, 누네스보다 학포가 워낙 잘해줘서 그래서 지금 뭐 피르미노 나갔고 나갔죠. 마네 나갔고 뭐 핸더슨이랑 바이날도도 없고 티아고 알칸타라도 없고 하니까 지금 이 세대 교체 다 됐잖아요. 거의 중앙 잘 전방에까지. 모르는 핸더슨도 나갔나요? 아 있어. 아 있는데 좀 밑으로 내려갔다고. 네, 이제 많이 떨어졌죠. 그렇죠. 폼이. 티아고도 부상 많이 당하고. 그래서 전방에 이제 라인들이 다 물갈이가 됐고 다 젊은 선수들로 교체가 돼서 옛날에 이제 클롭이 하던 그 전방 압박 클롭식의 그걸 또 볼 수 있지 않을까. 살라가 남을지도 살라 남을 것 남을 같은데. 것 같아요. 아. 살라 뭐 이적설 없잖아요. 근데 그 시즌 끝나자마자 살짝 루머로 고민한다 아. 그런 얘기는 있었거든요. 오. 근데 뭐 지금 담장한 거 봐서는 뭐 남겠죠 뭐 살라. 남겠죠. 네. 남아야지 살라. 끝까지 가야죠. 아 리버풀은 뭐 이번 시즌 좀 부진했지만 늘 무서운 팀이니까 기복이 좀 심했죠 이번에. 이번 시즌은 진짜 저는 리버풀이 중원에 그게 없었던 것 같아요. 기동력이 네. 계속 움직여주고 뭔가 티아고는 맨날 들어눕고. 들어놓고 뭐. 네. 그래서 다음 시즌은 다시 한번 우승 경쟁 해볼 수도 있지 않나? 아 EPL이 지금 너무 다들 영입을 너무 잘해. 잘하죠. 아 어느 한 팀 지금 꿀리지 뉴캐슬까지 해가지고 뉴캐슬 얘기 나온 김에 뉴캐슬이 토날리 영입했죠. 이거는 뭔가 와. 제가 봤을 때는 토날리 영입은 약간 상징적인 느낌이 있다. FM에서 절대 이 돈을 못 들어와. 아 진짜? 이 돈 못 들어와. 무조건 1,500억, 1,400억 해야 돼. 겨우 모셔올 수 있는 그 선수를. 근데 지금 거의 한 7천만 유로 아니에요? 근데 공식 발표는 5,500만 유로예요. 아. 뉴캐슬 공식 발표는 그럼 거의 7,800억이야. 아, 막 비공개했던 것 같다. 네, 근데 비공개로는 사실상 뭐 8천만 유로다. 아. 7천만 플러스 1,000만 해서 그런 얘기도 있는데 일단 공식 발표는 5,500만 유로고 뭐 나머지 이제 300만 비는 건 뭐 아마 조항 걸리고 막 그런 거 아닐까요? 뭐 달성하면 더 주고 500 유로인데 근데 그것도 엄청난 게 이탈리아 최고. 아. 이탈리아 최고. 액 이탈리아 국적 최고입니다. 돈 금액 이 네, 정도가 밀란도 카카를 넘었대요. 카카를 넘었다. 네. 카카 1,000억 아니었어요? 현재 시세까지 뭐 고려한 거 아닐까요? 대박이네. 밀란의 방출 이적료가 최고랍니다. 토날리. 저는 뭔가 이 토날리 영입이 약간 맨시티의 호빙요 영입 그 정도인가요? 아니 뉴캐슬이 이미 이삭을 영입했잖아요. 이삭보다는 토날리가 더 있어요. 한 단계 더. 솔직히 토날리가 AC 밀란에서 어떤 존재? 핵심이잖아. 핵심 오브 핵심이잖아. 근데 찐지 엄청 길진 않았잖아. 엄청 길진 않아. 네, 그렇죠. 근데 나이도 어리니까. 밀란 팬들 이야기 들어보면 그 말디니 해임하고 막 그걸로 보드진 엄청 욕하잖아요. 근데 지금 토날리 파는 것도 엄청 열이 받아 있더라고. 아니 이게 이적 썰을 들어보니까
처음엔 첼시, 뭐 리버풀 뭐 이런 빅클럽들이 좀 찔러봤는데 지지부진했대요. 근데 이제 뉴캐슬이 그걸 들었대요. 찔렀는데 이제 지지부진하다는 게 밀란이 뭐 안 돼 선수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약간 안 된다고 여지는 약간 좀 협상에 티키타카 하는 걸 보고 뉴캐슬이 되겠다. 아예 생각도 안 했대. 어. 올 거라고. 이거 내가 좀 우리도 좀 도전하면 되겠다 해서 뉴캐슬이 그 사우디 이제 고위 관계자한테 PT를 하면서 따왔대요, 승인권. 그리고 바로 밀란으로 가서 토날리 에이전트 만나서 바로 개인 협상도 끝내버렸대. 그리고 밀란이랑 짝을 봐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밀란 팬들 중 일부는 뭐야, 마지못해 가는 게 아니었네? 본인도 나름 의사가 있었네. 토날리. 네, 나는 토날리한테 실망한다는 팬들. 근데 저는 뭔가 저 혼자만의 생각일 수도 있겠는데 토날리 하면 그 이탈리아의 국가대표 그치. 수비형 미드필더고, 수비형 미드필더 하면 예전에 피를로가 생각나고, 피렐로, 가투소 이런. 근데 그 피를로나 가투소 그런 선수들이 어떻게 보면 밀란의 밀란에 있었죠. 핵심 밀란에 기둥이었고 있었지. 거의 상징 같은 선수였고, 토날리도 어떻게 보면은 계속 밀란에 있었다면 그 정도의 어떤 그 위치에 오를 수 있는 선수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선수가 뉴캐슬 오면서 뉴캐슬은 영입을 진짜 잘했다. 뉴캐슬 관계자가 그렇게 했대요. 작년에 우리는 이제 이삭을 영입하면서 한 번 스텝업 했고 톤랄리 하면서 진짜 상징적으로 더 한 번. 그러니까 우리는 토날리 본인도 놀랐대요. 영입할 줄 몰랐는데. 야. 근데 상징적이죠. 뉴캐슬 챔스 가긴 했지만 어쨌든 리버풀 아까 뭐 리버풀도 봤듯이 유로파 가도 빅클럽 빅네임들 오잖아요. 그러면서 아직 이제 빅클럽이라고 하기엔 좀 애매한 상황이었는데 한 번 더 조금 더 뉴캐슬이 가실한 것 같아요. 영향력을 할 수 있다. 우리 할 수 있다. 그리고 팀도 무작정 네임밸류 높은 사람 영입하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알짜만 계속 영입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되게 합리적인 정도. 그러니까 약간 맨시티의 이러한 딜을 맨시티랑 비슷하게 가는 것 같아요. 그 걔를 잘하는 거지. 잘하는 한마디로. 거죠. 상당히 잘하는 거죠. 한마디로 무섭죠. 잘하는 거죠. 무섭죠. 그러면 토날리가 왔어. 토날리 그 자리에 받고 6번이잖아요. 가마랑이스랑 그 조 엘링턴 이렇게 쓰겠죠. 야, 괜찮죠. 가마랑이스는 뭐 클래스 보여주고 조 엘링턴도 뭐 원래 이제 공격수였는데 생각도 안 날 정도로 포변하고 뭐 터졌지. 잘하죠. 그 셋이면 사실 비비죠. PL 상위권 비비는 중앙 비비죠. 미드필더 조합이죠. 비비죠. 조 엘링턴이 살짝 애매하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미 증명했다고 봐요. 저도 너무 잘한다 뭐, 하더라고. 저도 많이 보진 못했지만 기마랑이스는 뭐 그 오기 전부터 좀 괜찮은 사람이었고 토날리가 증명해야긴 해야 되지만 근데 증명할 필요가 없이 잘하지 않을까. 그쵸. 워낙 뭐 수비력도 좋고 약간 좀 완영 페를로처럼 좀 우한 사람도 아니라 하더라고요. 되게 활동력도 있고 막 수비적으로 좀 날리고 그런 선수라서. 근데 그리고 요즘 축구에서 그 자리가 뭐 어떻게 뭐 맨시티 로드리, 맨유의 카세미루, 아스날의 파티, 라이스 그 자리잖아요. 제일 중요하죠. 제일 현대 축구에서는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 중요하죠. 그리고 제일 찾기 어려운 좋은 선수. 어렵죠. 그 위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렵죠. 그리고 제일 뻥튀기도 많이 된 사람들도 있었어. 누구? 내가 이름이 기억 안 나는데 옛날에 그 잭 로드웰. 그러니까는 예전에 6번이 중요하지 않을 때는 맨시티가 되었잖아. 지금은 이제 워낙 중요도가 높아졌는데 주목이 받지 않을 때는 다른 애들이 이제 기생하면서 뻥튀기도 많이 됐던 포지션이었는데 이제는 현대 축구에서 6번이 중요하면서 뻥튀기도 안 되고 무조건 찾기 어려운. 그냥 공을 잘 차야 되고 수비도 해줄 수 있어야 되고 지능도 좋아야 되고 체력도 좋아야 되고. 그쵸. 카세미로 보니까 이 동그라미가 거의 꽉 찼더라고요. 능력치 동그라미가. 그리고 요즘 현대 축구가 센터백들이 올라오는 추세잖아요. 맞죠. 그럼 사실상 후방을 책임지고 그 중간에 이제 조율하는 게 센터백보다 이제 6번이에요. 오히려 센터백들이 위로 다 올라가고 6번이 그 빈틈 계속 메꾸고. 맞아. 윙백은 아예 뭐 저기 그쵸. 상대 페널티 박스까지 가 있으니까 그 자리도 메꿔줘야 되고. 근데 그 자리를 토날리로 영입한 뉴캐슬은 대박이다. 어찌됐건 뭐 챔스고 4위 팀이었고
3위였죠? 3위인가요? 4위인가요? 4위였던 것 4위죠. 같아요. 3위가 맨유였죠. 네, 4위. 하위 팀이고 한나게 또 스텝업하지 않았나. 부럽네요. 아스날 더 많이 썼잖아요. 그렇긴 하지. 뉴캐슬 근데 지금 그거 말고는 없잖아요. 아직은 굵직한 건데 토날 말고는. 뭔가 그렇게 알짜로 잘 데려온다는 게 부럽지. 잘 데려왔고 트리피어도 되게 잘 데려왔고 90점으로. 트리피어 잘 데려. 기마랑에서 개쩔었고. 개쩔었죠. 이삭도 부상이었지만 복귀하고 잘했죠. 그리고 또 이름이 기억나는데 그 에버튼에서 됐구나. 이름 기억 안 나네요. 에버튼에서? 네. 모르겠는데 누구 이름이 있지? 기억 안 나네요. 그리고 걔도 잘했던 것 같은데 그 댄번 브라이튼에서 온 댄번 그리고 스벤 보트만 그쵸. 걔도 쩔고 은근 알짜배기들이 많아요. 잘했어. 그 뉴캐슬이 맨시티를 보고 뭐 누굴 봤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차근차근히 올라가야 되는지를 그쵸. 뭔가 벤치마킹 한 느낌이야. 그쵸. 너무 멀리 보지 짧게 보지 않고 멀리 보면서 차근차근 딱 챔스부터 보고 그 다음 가고 그 다음 목표가 어딜지가 궁금하네. 뭐 챔스 유지 바로 우승은 아니겠죠. 이번 시즌에. 이번 시즌 다시 챔스 진출. 챔스 유지하고 뭐 16강 4위 정도, 안으로. 16강 가고 챔스는 그 정도. 챔스 아닐까? 16강, 리그는 4등 안으로. 챔스 유지해야죠. 유지해야죠. 챔스 유지만 한 3, 4년 정도 하면 그걸 보고 선수들이 온단 말이야. 그쵸. 좋은 선수들이. 그렇기 때문에 챔스 유지가 목표지 않을까. 기대해봐도 될 것 같아요. 뉴캐슬은. 뉴캐슬은 워낙 스쿼드 탄탄하기 때문에 기대할 만하죠. 너무 잘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 다음 그 팀버. 아스날 얘기 나오는 김에. 팀버도 던딜 또 얼마예요? 거의 4천만 유로? 그럼 한 600, 700억이네? 네. 별로 안 비싸네요? 뭐 라이스 보다가 보면 엄청 싼 거지. 그러니까. 4천만 유로 팀버. 거의 팀버도 희위고 떴으니까 희위고 네. 떴으니까 오는 거죠. 그래서 아스날이 이제 하베르츠, 라이스, 팀버 3명 영입했습니다. 팀버 근데 중앙 수비수예요 아니면 풀백이에요? 팀버가 우측 센터백, 3백 쓸 때 우측 센터백도 되고 그리고 우측 풀백도 되고. 근데 그 아약스에서 뽀백 아니었어요? 쓰리백이요? 그러니까 아약스에서 아약스에서 우측에서도 뛰고 포백에서 중앙 거기 수비 센터백으로도 왔다 뛸 수 갔다 있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우측면에 있는 그 수비 포지션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선수라고 하더라고요. 센터백을 더 많이 나왔다 하더라고요. 경기 수를 보면. 맞아요. 풀백보다는? 그런 것 같아. 아스날에서는 어떤 위치라고? 둘 다 병행하면서? 아스날이 또 맨시티 따라하는 거예요 지금. 3백을 쓸 걸 공격 쓸 때. 쓰고 있어요? 쓰려고 한다 이번에. 이번에도 썼고. 썼어요? 3백도. 왜냐면은 진첸코가 안으로 들어오니까. 들어오고 베나이트가 내려오고. 3명 썼잖아요. 그걸 쓰는데 썼어서 똑같이 계속 쓰는데 이제 벤 화이트가 살리바가 중간에 부상으로 나갔잖아요. 그럼 그때 이제 벤 화이트를 중앙으로 돌리고 우측에 토미야스를 썼어야 되는데 토미야스도 계속 부상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벤 화이트 오른쪽에 쓰고 중앙에 홀딩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후반에 망했잖아. 망했잖아요. 그걸 이제 보완하고자 살리바가 이제 나가리 된다 쳐도 화이트를 중앙에 쓰고 그 자리에 팀버 오른쪽 쓰고. 좋네요. 그렇게 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그게 한 가지가 되고, 그리고 얘를 보니까 우측면에 진첸코라 하더라고. 인버티드로 쓸 수가 있대. 진첸코처럼. 진첸코처럼. 원래 6번 역할도 가끔 뛰었던 그러니까. 선수라서. 그래서 뭐 화이트 대신 나와서 아예 그냥 우측에서 뛰다가 진첸코처럼 중앙으로 들어와서 이제 여기서 중앙에서 빌드업 해줄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어떤 다재다능한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라서 그런 식으로 쓰려고 영입을 한 것 같아요. 키가 좀 작잖아요. 근데 제가 본 건 아니지만은 소식을 보니까 리산드로랑 짝이었대. 그때는 오히려 걔가 위에 가고 리산드로 밑에 가고 그 정도 공격적인 스타일이라고 하더라고. 맞아요. 얘가 앞으로 공을 끌고 나가는 그게 그 네덜란드 리그에서 거의 최고였다고 하더라고요. 드리블 해가서 나가는 앞으로. 전진성도 가지고 있고. 리산드로가 후방을 책임질 정도면 팀버는 최소 리산드로만큼의 그러한
돌진 능력과 그런 게 있다는 거잖아요, 후방에서.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진첸코와 팀버를 쓰는데 진첸코의 백업으로는 토미야스를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우측면에 이제 팀버가 화이트 백업, 그리고 중앙에는 이제 키비오르, 마갈량이스, 살리바, 그리고 유사시, 벤 화이트 그렇게 쓰는데, 제가 봤을 때 티어니를 팔 게 아니고 팀버가 어차피 있다면 팀버를 인버티드로 쓰고, 만약에 진첸코가 부상일 경우 팀버를 인버티드로 쓰고 티어니가 좌측에서 그냥 그 아래 위로 움직여줘도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화이트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근데 아닌 것 같아요. 토미야스를 더 선호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토미야스도 센터백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또 좌우도 다 되니까 말 그대로 지금 이렇게 하면 결국에 비대칭밖에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 팀버 있으면 여기는 무조건 수직밖에 안 되고, 근데 토미야스 팀버 하면 다 되잖아. 다 되죠. 이렇게도 되고 이렇게도 되고 뭐 다 되잖아요. 그러한 거를 맨시티가 지금 한 단계 더 발전됐던 게 이렇게 할 수 있게 돼서 센터백들은 풀백에 세웠거든요. 예전에 칸셀루 있을 때는 칸셀루만 인버트도 하면 또 위에는 또 수직으로만 가고 막 이래서 한 번 여차저차 칸셀루 의존되고 칸셀루 나가리 되는 잘 안 됐을 때 이렇게 한 걸 봐서는 아르테타도 이제 펩 바라기니까 우리도 해보자, 가야겠다. 토미야스, 팀버, 뭐 하이트 세워서 우리도 이렇게 5백처럼 한번 가보자. 가면도 해보자. 그런 생각하지 않을까. 그러면은 이제 반쪽짜리라고 하긴 그렇지만 수직밖에 안 되는 티어니는 좀 할 수 있죠. 어찌됐건 그냥 뒤에서도 공을 잘 차는 애들 위주로 그냥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팀버가 왔는데 뭐 완전 환영이죠, 아스날 팬 입장에서. 가격도 싸고 유틸리티가 확실히 있으니까. 그날도 영웅 진짜 알짜배기만 했네요. 프리시즌 시작하기 전에 다 거의 다 뭐 할만한 애들은, 중요한 애들은 다 했다. 아스날, 뉴캐슬 지금 매경, 리버풀, 첼시는 워낙 저번에 영입을 많이 했으니까 이제 내보내 정리를 많이 하고 있죠. 토트넘도 지금 데려갔죠, 잘했죠. 참. 맨시티가 근데 맨시티, 맨유가 조용해요 지금. 맨유는 뭐 사정이 있으니까 그렇죠. 맨시티도 뭐 지금 없죠. 그바르디올이랑 코바치치는 맞아요. 옵션했고 그바르디올에만 거의 올인하는 것 같아요. 워낙 비싸니까 그바르디올 와도 돼. 그바르디올만 와도 돼. 와도 뭐 비싸니까. 토트넘 얘기 나온 김에 솔로몬. 마누 솔로몬. 플럼이 있었던 사르타르 플럼. 네. FA로. 얘는 근데 사연이 있더라고요. 무슨 사연? 샤우타르가 우크라이나에 있는 그렇죠, 클럽이잖아요. 근데 이제 전쟁이 터지면서 못 뛰니까 피파에서 거기서 우크라이나에서 뛰고 있는 프로 선수들은 전부 다 자기의 의지로 계약을 중단 해지하고 국외로 이적할 수 있다. 황희범 선수 비슷한 거 아니었어요? 그쵸. 러시아에 있을 때? 그 말인즉슨 샤우타르 솔로몬이 원하면 바로 그냥 해지가 가능하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풀럼으로 갈 때는 이제 풀럼이 영입을 안 했고 그냥 풀럼이 이제 임대로 데려가겠다라고 해서 1년 동안 임대로 뛰었던 거고, 이제 그게 끝났고 올 12월까지예요 계약 기간이, 솔로몬이 샤우타르랑. 근데 이제 솔로몬이 샤우타르 자기의 그 피파의 그걸 활용을 해서 공짜로 토트넘으로 가려고 하는 상황인 거죠 지금. 확정 났잖아요. 확정 안 나지 않았나? 났어요. 확정 났고 났어? 샤우타르가 받아줬어요. 받아줬어? 친선 경기 같은 딜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토트넘이랑 샤우타르랑 이제 자선 경기를 하는데, 맞아요. 샤우타르 CEO는 지금 계속 돈을 받으려고 하고 있어요. 확정이 아니에요? 확정이 아니고 내가 알기로는 그래. 돈을 달라. 이거 솔직히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우리는 지금 전쟁통에 공짜로 이 중요한 선수, 그래도 못해도 몇 천만 유로 받을 수 있는 선수를 공짜로 주는 게 우리가 너무 가혹한 거 아니냐. 얼마나 돈을 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뭐 고소까지 한다. 그리고 저는 합의됐다고 알았는데 또 합의가 또 안 됐어? 이제 자선 경기로 끝났다라고 보도가 나왔었는데 다시 근데 지금 최근에 보니까 이 사람이 자선 경기가 있기 전에 돈 좀 만날 거래요. 만나는 날이 있나 봐. 근데 거기서 이야기 잘 됐으면 좋겠다. 우리는 토트넘이 지금 우크라이나의 상황을 이해하고 있을 거라고 믿는다. 정말 돈을 좀 달라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 레비가 과연 줄까? 아 지금 그냥 개인 합의만 끝난 거군요. 그런 메디컬이랑 안 주죠. 안 주겠죠 당연히. 그럼 법적으로 된 다음에 피파가 인정해줘. 아무 문제가 없대. 지금 약간 사타르는 약간 잘 모르지만 감정적으로 이제 소통을 좀 하자라는 그쵸. 것 같네요. 좀 힘들지 않냐 지금 상황이. 근데 어떻게 보면은 샤타르의 입장도 이해가 되긴 하는데 근데 뭐 법적상으로 뭐 문제가 없으니까. 문제 없다고 하니 지켜봐야겠네. 토트넘한테는 뭐 백업이겠죠, 당연히. 손흥민의 백업이겠죠. 손흥민, 지금 클루셉, 여기 뭐 히살리송 유사시에 히살리송 쓸 수 있고. 근데 지금 뭐 힐도 뭐 나갔고, 그 모우라도 나갔고, 뭐 그런 백업 역할이겠네요. 근데 플레이 스타일이 손흥민이랑 진짜 비슷해요? 비슷하더라고. 아 키가 좀 작던데? 키는 작아. 그러니까 왼쪽 윙어인데 그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때리는 거 오른발로. 그걸 많이 하더라. 그걸로 골을 많이 넣었고. 약간 좀 베르바인 느낌 나는데요. 냄새. 추억의 힘. 키도 작고. 근데 또 실제 오른쪽에 더 많이 떴대요. 오른쪽이 더 많이 뛰었대. 어쩔 수 없이 팀 사정상 오른쪽에서 이제 발이 다르니까 직선적인 플레이를 많이 했다고 하는데. 근데 선수는 왼쪽을 더 좋아한다. 근데 소천이 그게 끝이야. 누구 영입하지 않았나? 메디슨. 그러니까. 비카리오. 맞다. 그리고 수비수 중에 반더벤 지금 썰이 나오고 있죠. 썰이 나오고 있죠. 근데 반더벤 선수는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한 명 더 있잖아요. 이름 특이한 수비수. 반더벤 말고. 트링캉인가? 기억이 잘 안 나. 탑소바. 탭소바인지 탑소바인지. 탑소바. 뭐 중앙만 영입해도 알짜죠. 지금 상황에서. 그렇죠. 다빈스랑 해야 되니까. 다빈슨이랑. 포백으로도 전환되고 하니.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뭐 솔로몬은 토트넘이 공짜로 뭐 쏠쏠하게 되게 잘 데려왔다. 네. 어떻게 찾았는지 모르겠는데 잘 데려와가지고. 영입을 알짜배기로 잘하네요. 손흥민도 뭐 근데 이제 토트넘이 아무데도 안 나가잖아요 유럽. 안 나가죠. 그래서 많은 스쿼드가 필요 없어. 백업이 필요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손흥민 근데 백업 필요하죠. 혹시 모르니까 뭐 필요하긴 한데. 물론 손흥민 클루셉 쓰고 아시안컵 가야 되는구나. 가야죠. 그때 뛰어줘야 되네. 그렇죠. 히살리송 있긴 하지만 히살리송이 좌우 케인 백업까지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케인은 미네는 갈 것 같은데. 근데 또 최근에 레비가 분노했다. 투헬이 케인 집에 집에 간지 어떻게 알아? 집에 갔대. 그거 어떻게 하냐고. 투헬이 말했어? 아니 그거 뉴스 나왔잖아. 아니 뉴스 나왔는데 루머가 아니야? 몰라? 뉴스 나온 것 같은데. 집에 와서 뭐 했대요? 사정 있겠지. 읍소했겠지. 오라고. 술 한잔 하면서. 오라고. 그러네. 케인 집에 가족 방문을 했다고? 갔대. 오라고 미넨. 근데 그 7천만 유로가 파운드예요? 지금 나온 썰이? 케인이요? 네. 몰라요? 유로인가 파운드인가? 이거 파운드겠지. 유로네 유로. 유로예요? 유로 거절했대. 7천만 유로. 됐다고. 네. 그러니까 레비가 원하는 거는 1,000만 유로야. 그래. 1억 유로. 1억 유로. 너무 많지. 지금 1년밖에 안 남았네. 너무 비싸. 내 케인이라서 그렇게 비싼가 또? 그쵸? 케인이라도? 토트넘은 약간 그거죠. 배 째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그건 것 같아. 레비의 계산은 우리가 자개로 공짜로 보내는 한이 있어도 그 2년 쓰잖아요. 그게 이득이다. 우리 같은 지금 상황에서 케인급 공격수 2년 어떻게 써? 못 쓰죠. 그럼 1억 유로? 그럼 우리 1억 유로 사고 2년 썼다 생각하면 그런 거겠죠. 내 생각에. 왜냐면 돈을 내는 게 아니라 가질 돈을 못 받은 건 어떻게 보면 또 손해는 아니잖아요. 입장에서. 그렇게 지금 좀 배째를 나오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케인은 갈 것 같다. 그런 식으로 보도가 많이 나와요 지금. 케인도 원하고 있다. 레비가 근데 뭐 화가 많이 났다. 지인한테 지금 화를 엄청 냈대요. 지금 미네 씨 너무한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와서 7천만 유로 그 코모드 놓은 가지고 하면서 뭐 엄프라고 뭐 가족 방문하고 지금 감히 나를 뭐 어떻게 마인드 게임으로 이기려고 그래? 안 해. 레비 성격이 좀 그렇잖아요. 상대가 레비인데. 레비가 성격이 되게 고집이 세잖아요. 곤조가 있고. 안 되면 안 되는 거고. 안 되면 안 되고. 절대 안 되는 거죠. 우리 뭐 베일 이적할 때 그랑 요리스 이적할 때 그 장난질 친 거고 수도 없이. 그런 걸 봐서는 제가 봤을 때 상대를 잘못 골랐다. 잘못 골랐다. 미넨이 분데스리가 하듯이 지금 하는데 분데스리가 팀들 이적할 때 그렇게 했잖아요. 미넨이 오라는 울며 거저 먹기로 막. 미넨이 오라는. 그리고 이 정도면 돈 많잖아. 많지.
근데 분데스리가 구단들은 뭐 그런 한이 있어도 레비가 이거를 받아줄까? 확 질러야 돼. 1억 유로 질러. 안 그러면 쉽지 1억 않다. 파운드 진짜. 질러. 1억 유로 질러.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상대가 레비라. 1억이 아닌 레비가 그냥 배째 2년 안 할게. 그러니까 그것도 몰라요. 하면 또 모르죠. 케인이 과연 어떤 생각을 할지. 그렇죠. 케인이 어떻게 보면은 근데 그런 뉴스는 하나도 안 나오네. 레비가 화났다, 뭐 투엘이 집었던데 케인은 어떻다. 그게 안 나오네요. 살짝 나오긴 하죠. 살짝씩. 케인도 원하고 있다. 원하고 있다. 원하고 있다 정도인데 아. 제가 봤을 땐 케인이 레비를 설득해야 된다. 지금 자기가 진짜 가려면. 시티도 그것도 안 되니까 걔가 인터뷰한 거 아니에요. 케인 같은 성격에 뭐 아, 안 맞네. 하겠습니까? 한번 했구나. 아무것도 안 되니까 결국 그 루카쿠처럼 인터뷰한 거야. 한번 했구나. 그 성격에 그 루카쿠, 호날두 그런 성격만 하는 인터뷰를 케인이 왜 했겠어요? 레비가 아주 그냥 딱 그냥 안 돼. 절대 못 가너. 그렇겠죠. 대단하다 그것도. 대단하죠. 유대인이라 그런가? 무슨 말이에요? 아니 인종차별적 유대인들이 발언? 인종차별적인 게 아니라 네. 부자들이 엄청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계산적으로 그 실속을 잘 챙긴다 그런 의미죠. 그쵸. 근데 실속이 있죠. 구단 내 봤을 그러니까. 때는 구장도 지었잖아요. 그런 결국에. 돈으로 다 지은 거 아니야, 다 구장도. 지었잖아요. 결국에 뭐 구단 경영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최고지. 우승 안 해도 수익 계속 남고 구단 손흥민 케인 계속 갖고 있고 실속 있네. 보는 팬들은 사실 그것만으로 만족하는 클럽이다라고 욕을 하지만 울부짖죠. 근데 구단의 입장, 구단주의 입장에서는 그 회장 입장에서 좋지. 저렇게 운영 잘해주는데 선수 비싸게 잘 팔아. 그것도 살 때 또 사긴 했어. 히살리숑, 뭐 운돈벨레 이런데 또 아예 안 쓴 것도 아니야. 근데 좀 잘 샀어야 되는데 사는 걸 잘 못 사. 늘. 사는 걸 잘 못 사. 하나씩 진짜 대박을 터트려서 잘 팔긴 하는데 한 명씩만 터져. 약간 손흥민, 베일 뭐 이런 식. 모드리치, 케인은 뭐 유스이긴 하지만. 근데 케인이 어떻게 케인이 가면은 토트넘도 빨리 팔아야 될 텐데. 그래야 누굴 데리고 오잖아요. 근데 아마 뭐 알아보고 있지 않을까요? 아밤리에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케인이 데뷔는 해야 되니까. 누가 올지도. 누가 올지 좀 애매한데. 그래서 안 파는 걸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죠. 지금 뭐 어디도 안 가는데 뭐 그러니까. 누굴 데리고 와. 누가 와 또. 그냥 한 시즌 더 케인으로 가고. 뭐 리버풀처럼 클래스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감독이 그런 것도 아니고 지금. 아무 데도 못 나가죠 지금. 유럽도 못 나가. 유럽 나가. 대항전 아무 데도 못 나가죠. 메리트 없어 사실. 이럴 보면은 약간 스칼렛 같은 그 뉴스 쌓이는 대한 스칼렛 같은. 스칼렛 말고 또 있지 않았어요? 공격수? T 뭐시기 트로이 트로이 페럿. 맞아. 좀 마인드가 안 어디 좋다. 간지 모르겠는데 마인드가 안 좋다는 얘기가 있어요. 토트넘도 뭐 공격수를 대체로 데려오든지 뭐 아무튼 알아봐야 되길. 히살리송도 있고 하긴 하니까 뭐 아예 없다고 보기는 또 어렵긴 하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있나요? 그 다음 이제 한국어로 눈을 좀 돌리죠. 조규성 미드 쉴란이었나? 미트 웰란. 미트 웰란인지 윌란인지. 미트 윌란 덴마크. 덴마크. 간단하게 이제 히스토리 얘기 드리면 네. 안 갔죠. 일단 마인츠 거절했죠. 제일 처음에 네, 겨울에. 마인츠 미네소타 맞죠? 거절했죠. 거절한 이유 뭡니까? 겨울에 가지 마. 겨울에 가면 정말 힘들다. 힘들다. 너 더 좋은 데가 반년만 뛰고 마인츠보다 더 좋은 데가. 근데 어디 갑니까 지금? 근데 또 히스토리 그렇다고 그럼 제한이 없었냐? 아니죠. 와포드 제한했죠. 레스터도 있었다는 레스터 이야기 제한했죠. 수많은 팀 제한했어요. 근데 이정료가 미트 윌란이 제일 좋았다. 그래서 미트 윌란으로 가는 건가? 네, 거절했대요. 다른 데를. 네. 그리고 옵션이 모르겠지만 박지성 디렉터가 유럽을 가면서 계속 더 좋은 제안을 찾아왔대요. 이정료를. 거기서 이제 최고를 부른 게 미트 윌란이고 박지성 디렉터가 조규성한테 미트 윌란 가라고 설득을 했다. 근데 표면적으로 봤을 때 와포드, 레스터, 미트 윌란이면 왜 미트 윌란인가? 그리고 박지성이 일을 잘한다. 행정가로도 굉장히 잘한다. 이렇게 됐고 이렇게 됐습니다. 사실상 전북이 미트 윌란 말고는 거의 리젝했다라는 게 지금 현재 소식이에요. 승인된 데가 미트 윌란밖에 소식으로는 없다. 보도된 내용으로는. 그러니까 조규성이 어떻게 보면 선택지가 없다고도 볼 수 있죠. 그러면 결국에는
두고두고 마인츠를 마인츠 왜안 못 갔을까? 간 게. 그리고 덴마크가 2주 후에 시작이 돼요. 아 리그가 네, 그럼 겨울 그 얘기도 아들이 안 맞는 거야. 아 적응할 것도 없이 그냥 바로 시작이네. 그럼 적응 같이 프리시즌 훈련하는 것도 아니고. 그럼 차라리 겨울에 갔으면은 그 참작이라도 되지. 야 겨울이니까 한번 봐줄게. 그래서 여름이면은 봐줄게도 안 돼. 그럼 걔네 왜 이렇게 빨리 시작하냐? 너무 추워서 그런가? 그렇고 할까? 해가 좀 그러니까. 덴마크 그쪽이잖아. 북쪽이니까. 북유럽이니까. 미트윌란. 미틀란이 그래도 나름 챔스랑 유로파는 꾸준히 갔다 온 팀입니다. 리그 우승도 많이 했고 작년에도 챔스 진출했는데 플레이오프 떨어져서 유로파까지 갔었고 이번에도 토너먼트 못 가는 컨퍼런스를 가요. 그래도 작지만 유럽 대항전은 계속 나가네. 나가죠. 근데 덴마크가 그럼 유럽에서 몇이냐? 리그로 봤을 때 몇일 것 같으세요? 덴마크 리그는 어느 정도일 것 같아요? 유럽에서? 네, 리그 유로파에서 순위 매기잖아요. 점수 해가지고 한 20등? 17위. 17위? 많이 났네. 네, 많이 났죠. 많이 났네. 17위면은 위에 한참 있는 거예요. 한참 있네. 아니 근데 우리가 딱 생각만 해도 5개잖아. 5개지. 거기에다가 네덜란드, 네덜란드랑 포르투갈. 그 정도 말고 사실 우리가 그쵸. 생각할 수 있는 리그가 많이 없는데 유럽에. 없는데도 17위라고 하면은 야 상당히 지금 낮은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북이랑 붙으면 미트윌란이 이겨요? 미틀란이 그래도 팔로워 19만 인스타. 전북 그 정도 안 되잖아. 전북이요? 19만 넘어? 넘죠. 넘어요? 넘죠. 몇 만이에요 전북? 20만 넘을걸요? 하긴 야구 제가 좋아하는 LG 트윈스도 10몇만인데 전북은 조규성 선수 빨로 넘을걸요? 아... 한번 봐보세요 지금. 얘기 계속 하세요. 아닌가? 23만이네. 그냥. 미틀란이 더 낫네. 뭐야 우씨. 뭡니까? 아 근데 진짜 좀... 지금 보면은 잉글랜드, 스페인, 독일 이 순이에요. 네. 잉글랜드, 스페인,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네덜란드, 포르투갈, 벨기에, 스코틀랜드, 오스트리아 여기까지는 저희가 인정할 수 있죠. 10위까지. 들어본 팀들이 그러면 있지. 그거보다 어디보다 안 돼요. 세르비아, 터키까지 뭐 터키? 이해할 수 있죠. 스위스, 우크라이나, 체코, 노르웨이, 그다음 덴마크. 이렇게 보면은 뭐 마냥 낮다고 보기도 좀 어렵긴 해요. 위에가 좀 쟁쟁하니까. 그래도 낫지. 그래도 어쨌든 전북보다 팔로우가 적은 팀이다. 근데 지금 기사 내용으로 이제 나온 것들만 보면 사실은 전북이랑 박지성 디렉터를 비난하는 많이, 목소리들이 그쵸. 많기는 해요. 그쵸. 사실 뭐 그 안에 사정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만은 그리고 섣불리 비난을 하는 것도 사실 뭐 맞아요. 그러니까 틀린 그 행동이기도 그쵸. 한 것 같은데 근데 지금 밝혀진 내용만 봐서는 사실 전북이 너무 자기네들 실속만 챙기려고 하는 게 아닌가 너무 앞뒤가 안 맞죠. 생각이 드는 거죠. 진짜 그럴 수밖에 없는 거지. 지금 보여주려면 상황만 봤을 때는. 레스터, 와퍼드 물론 챔피언십이지만 받아줘야죠. 훨씬 거기보다는 좋은 레벨인데. 그러니까 선수를 생각한다면. 그렇죠. 이게 참 뭔가 아쉽네요. 물론 구단 입장에서는 랩이랑 같은 맥락으로 돈 더 많이 주는. 겨울 반년 잘 썼고 그쵸. 돈도 많이 벌었고 괜찮은 장사했죠. 그러니까 그때 마인츠랑 뭐 그런데 팔았던 금액이랑 거의 똑같잖아요 지금 파는 돈도. 그러니까 가격 가치도 유지했고 그쵸. 돈도 벌었고 어찌됐건. 그리고 뭐 어찌됐건 그렇게 조규성 선수가 부상으로 인해서 많이 나오진 못했지만 한 4-5경기 골도 넣고 좋은 모습 보여줬으니까 써먹었고 그리고 조규성 선수로 인해서 뭔가 전북의 어떤 팬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여성 팬분들도 잡아놨죠. 많이 K리그 생겼고 개막할 때.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득 볼 거는 많이 받고 마지막에 이제 보내줄 때도 뭔가 자기네 이득만 생각한 거 아닌가. 그렇죠. 근데 뭐 조규성 선수 입장에서 뭐 좋은 점을 보자면 어쨌든 유럽 리그를 가니까 유럽 대항전을 가지 않습니까? 거기서 뭔가 한따까리를 보여준다면 또 모르죠. 한 단계 스텝업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순 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이 미트윌란? 거기서 잘 된 사람이 키에르가 거기 출신이에요. 키엘은 아예 처음부터 거기였잖아. 네. 어릴 때잖아. 네. 근데 에이시밀란에서 어릴 때 간 건 아니에요. 20대 때 갔잖아. 미트윌란이 거의 커리어 첫 팀 아니야? 그치. 네. 어쨌든 거기서 잘해서 갔잖아요 유럽에.
그래서 뭐 근데 걔 한 명뿐이야. 제 뒤져봤는데 걔 한 명이에요. 없어. 반더바르트가 이제 노년을 뛰어. 아 노년에. 그러니까 좀 그래서 좀 도전이죠. 챌린지. 아 마인츠에 갔으면 그래도 이재성 선수도 있고. 마인츠 제한이 없었다면 모르지. 이렇게 또. 아쉽진 않았을 거야. 그쵸. 미네소타? 차라리 미네소타가 나을 수도? 지금 미국은 아닌 것 같아. 미국은 아닌 것 같아. 아니 왜냐면 미국이 지금 7만 명, 8만 명 들어오고 아 경기장에? 그리고 월드컵 하잖아요. 밀어줘요 지금 국가 차원에서. 그리고 국민들 차원에서도 관심이 높아졌고 월드컵 한다니까. 그 구장이 다 신식 구장이에요. 엄청나요. 그래서 미국이 나쁘진 않아요. 주목도 차원에서 봤을 때. 영어도 배우고. 영어도 배우고 월드컵 하니까 또 미국에서 또 유럽이나 다른 데 이적도 막지 않는 추세예요. 미국 팀들은. 만약 노년 애들 데려오듯이 젊은 사람들 미국에 돼서 해서 보내는. 양현준도 그래서 유럽으로. 이제 어린애들을 계속 러브콜 하는 것도 미국이 그런 추세라서 아쉽네요. 전 미네소타가 더 나은 선택이었을 수도. 그러면 너무 부정적인 여론이 많아서 지금 그렇죠. 근데 그게 쉽게 참 이야기하기가 좀 아쉽죠. 그 김민재 선수가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K리그에서 유럽 가기가 진짜 어렵다. 베이징을 간 것도 그런 맥락일 수도 있어요. 좀 더 쉽게 가려고. 왜냐면은 유럽 가면은 물론 내 피셜이지만 유럽 가면 K리그 구단이 걔를 다시 데리고 올 여지가 거의 없어요. 유럽 가면 대부분 다른 유럽을 노리거나 가지 뭐 우리 다시 돌아오진 않잖아요. 근데 중국이나 좀 변방이 아니면 좀 낮은 데 가면은 얘가 잘 안 돼. 그럼 보통 어떻게 합니까? K리그로? 친정팀으로 오죠. 친정팀. 그런 맥락에서 유럽을 잘 안 보내준다라는 이러한 분위기가 있어요. 썰이. 김선수도 그런 얘기를 했고 유럽을 좀 많이 보내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너무 근데 이 구단들이 강원도 그렇고 갑질이죠. 갑질. 전북도 그렇고 갑질이라 하긴 좀 그렇지만 어쨌든 이제 진짜 이성적으로만 행동하죠. 이성적. 한국 축구의 발전보다는 물론 이상적으로 행동하는 게 맞을 수 있어. 구단이라는 게 구단 돈을 차원에서- 벌어야 되고 뭐 팀의 어떤 성적을 걱정을 해야 되니까 그거 맞는데 이게 뭔가 적절한 이제 구단의 입장에서도 큰 수익을 남길 수 있는 적절한 좋은 제안이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내팽개치고 뭔가 이렇게 선수를 잡아놨으면 다시 제안이 왔을 때는 뭔가 선수 입장에서 좀 더 생각을 해서 보내줬어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약속을 안 지킨 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구단 입장에서 안 보내줄 수 있어. 미틀날 승인할 수도 있어. 근데 말이 다르잖아. 겨울 때 그러면은 우리 겨울에 너 쓸 거야. 그리고 돈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이번 이적이 이해가 되잖아요. 전북이 이런 결정하기. 근데 겨울은 너가 적응하기가 어려워. 그리고 우린 돈이 중요한 게 아니야. 그래 놓고 왔을 때 지금 적응 못한 2주밖에 안 남은 상황인 리그에 팀을 보내.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면서 레스터 이런 거 다 거절하고 돈만 해주는데 박지성 선수도 선수였는데 그 생각도 들어요. 저는 선수였잖아요. 솔직하게. 그리고 명지대 시절 교토파포상가 가고 PSV 가고 아니 근데 그런 흐름을 가면서 했던 선수가 이런 결정을 했을 때 근데 저는 박지성을 좋아하는 사람 입장에서 레스터 와포드 제안이 없었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게 아니면 이해가 안 돼. 없었을 수도 있어. 애초에 없었다. 미틀러밖에 없는데 애초에 미틀밖에 없었다. 오히려 구단 입장에서 이미지 안 좋아진다. 우리 규성 선수 좀 풀어라. 썰 좀 풀어라. 풀어. 그런 게 아니면 이해가 안 되는 처사다. 그러니까 그 속에 있는 건 그들이 우리가 알겠죠. 우리가 뭐 박지성을 뭐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사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힘든 부분이고 뭔가 사정이 있겠지. 있겠죠. 미틀런밖에 안. 뭐 할수 박지성 없었다. 디렉터라고 조규성 선수의 그 미래를 망치려고 그래요. 그러진 않았겠죠. 그쵸. 예. 그쵸. 있겠죠. 여러 뭔가. 가지 있겠죠. 그 안에 사정이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그래서 조규성 선수도 만족하는 이적이고 전북도 만족하는 이적이었기 때문에 이게 성사가 되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미틀런 가서 잘해야죠. 씹어먹고 뭐 브렌트포드 그거라면서요. 위성구단이라며. 간사례도 거의 없다. 거의 없어서. 개척하면 되지. 조규성은. 근데 원래 이제 그러한 영웅은 이런 상황에서 딱 보여주는 겁니다. 난세. 난세 영웅은 저는 보여줄 거라 생각합니다.
의지가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렇게 된 이적도 얘기하셨듯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겠죠. 있었겠죠. 우리가 모르는. 저는 구단 그렇게 입장에서. 믿고 싶어요. 우리가 모르는. 네, 그쵸? 진짜 그냥 그렇게 믿고 싶고. 왜냐면 그렇게 약속을 했으니까. 네, 약속을 그게 했으니까. 뭐 그렇게 쉽게 막 그렇게 가볍게 판단하진 않았을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뭐 어찌됐건 우리 입장에서는 뭐 조규성 선수가 잘 되기만을 바랄 뿐이죠. 그쵸? 어차피 유럽 대학을 나가니까 거기서 본인이 클래스를 보여준다면 그죠? 충분히 좋은 데 또 갈 수 있죠. 뭐 앞선 선례가 많이 없다고 해서 음. 뭐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니까. 그쵸. 조규성 선수가 또 좋은 선례가 될 수 있으니까 저희는 뭐 충분히 기대를 갖고 뭐 지켜봐야 될 수밖에 없나 응원하면서 지켜보는 수밖에 없지 않나. 네. 그래도 어쨌든 유럽에 뛴다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응원해야죠. 있는 거니까. 네. 그 선수의 꿈에 거기 미트윌란이라는 동네에 가서 살아야 되는데 이제 그쵸. 아무도 없는 한국인이라고는 볼 수도 없는 한국인? 있긴 하겠지만 있겠지만 한국인 그러니까 너무 먼 곳에서 타지에서 그걸 혼자서 하는 게 쉽지 않을 일일 텐데 꿈을 위해서 간다고 하니 응원해줘야죠. 그쵸. 홍현석 선수도 있고 좀 벨기에 리그나 이렇게 좀 우리가 모르는 유럽 리그에 뛴 선수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몰랐던 그런 선수들이 이제 조금씩 이제 올라오면서 좋은 팀으로 또 이적을 했으면 좋겠네요. 황희찬 선수도 결국 이게 잘 치고 해서 이제 그쵸. 했기 때문에 그런 사례들도 있으니까 좋은 선수도 좋은 걸음이 충분히 해낼 수 있지 않나 좋겠네요. 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그다음 양현준 선수 양현준 극적 타결됐죠? 정리가 됐죠. 네, 극적 타결됐죠. 결국에 근데 이게 조금 말이 달랐어요. 그 김병지 단장이죠. 이게 선수가 좀 신인을 저번 일을 했다. 둘이 너무 극력이 달라서 이거 뭐 어떻게 되나 이거 너무 다른데 둘 중 하나는 이상한 말 하는 거다 했는데 결국 극적 타결했고 보내주기로 잘 해결해서 보내주겠다. 근데 언제 보내준다고 얘기했나요? 알아서 할 테니까. 그렇죠. 이제 조용히 해라라는 거죠. 언론들은. 알아서 할 테니까 잘 이야기했고 셀카 올렸잖아요. 그렇죠. 웃고 있는 셀카 올렸기 때문에 잘 몰라 뭐 이번 여름에 가겠죠. 뭐 그걸 이야기한 거겠지. 그렇죠. 이번 여름에 적절한 제안이 다시 들어오면은 셀틱이랑 업들 뭐 협상을 다시 열어가지고 하든지 뭐 보내겠다 하고 이야기를 했겠죠. 뭐 결국 저희가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것보다는 살짝 늦어졌지만 그래도 그나마 빠르게 뭐 결론이 난 게 아닌가. 약간 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 구단 입장에서는 한 번 일단 거절을 했고 그 재임대 이런 거 얘기하면서 그래서 구단 입장에서 아직 그냥 끝났나? 그 이후로 얘기가 없으니까. 근데 이제 에이전트나 이제 언론에서 이제 나오니까 구단 입장에서는 이제 뭐야 왜 유출이 돼 이거 뭐야 하다가 이제 둘이 얘기하면서 극적 타결 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어찌됐건 결론적으로는 이야기가 잘 됐으니까 양현준 선수의 이적도 기대해봐야죠. 기대해봐죠. 셀틱. 올 시즌엔 이번 이적 시장은 진짜 한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활발하네요. 뭔가 뭐 이야기가 많아. 왜냐면 이제 코로나가 이제 사실상 끝난 게 이제 저번 시즌부터였지만 그 첫 번째 시즌 이제 자금이 많이 없었잖아요. 바로 첫 시즌이. 한 턴 돌고 네. 이제 딱 다시 그쵸. 이적 시작한 새로 하니까. 그쵸. 이제 엔데믹하고 두 번째 시즌부터 이제 다들 딱 준비 다 자금도 어느 정도 충족돼 있을 테고. 이제 할 만큼 하나 보네요. 사고 싶었던 선수도 사고. 기대 많이 됩니다. 잘할 것 같습니다. 양현준 선수도 그렇고 조규성 선수도 그렇고. 네. 그걸 추세로 이제 조금씩 더 많은 K리그 선수들이 이적을 했으면 좋겠어요. 유럽으로. 많이 갔으면 좋겠어요, 진짜. 네. 많이. 주목할 선수들 몇 명 얘기해 주세요. K리그 자주 보시죠. K리그에. 그다음 넥스트 스텝 누굽니까? 넥스트 이제 고영준 씨 선수? 네. 어떤 선수인지 설명해 주세요. 고영준 선수가 포항의 지금 에이스죠. 에이스인데 공격수 공격수는 아니고 이제 2선에서 이제 뛰는 선수인데 그 득점력이 굉장히 좋고 포항 베이가 같은 선수인가요? 그쵸. 그런 느낌이야. 베이가 같은 느낌이야. 그런 선수라서 좀 포항을 먹여 살린다. 그리고 또 뭐 많죠. 송민규, 대구의 고재현, 뭐 서울에는 이제 이한범 선수도 있고 많습니다. 배준호 이번에 U20에서 잘했던 그리고 뭐 많습니다. 구체화된 건 아직 없죠. 없어요. 네, 그런 건 없고 아무튼 근데 지금 우리 아시안 게임 대표팀 선수들이 역대급 멤버잖아요. 네. 너무 짱짱한 멤버들이 많아서 그래서 그 선수들이 만약에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을 따면
그 친구들이 많이 갈 것 같아요. 아, 내가 이제 봤을 때는. 군 문제 해결되니까. 예, 그쵸, 그쵸. 해결되니까 재능 있는 선수도 너무 많고 많이 갈 것 같아. 그쵸. 거기서. 뭐 양현준도 거기 있고 지금 이강인 선수도 있고. 엄원상 선수도 있고 하니까 다 거기서 이제 가지 않을까. 그러게요. 와일드카드 누가 갈지 또 궁금하네. 월드가 정해졌잖아. 정했어요? 누구요? 아닌가? 몰라. 와일드카드 후보만 정해졌나? 아 근데 이미 명단을 다 발표했을 시즌인데 아시안 게임. 모르겠네. 후보만 저는 이야기한 걸로. 야구는 알고 있거든요. 확정 났거든요. 명단이. 와일드카드요? 네, 아. 그 전체 선수 명단이 확정이 됐어요. 누가 나갈지. 야구도 근데 와일드카드 같은 게 있어요? 있어요. 그래요? 응. 근데 아시안 게임 지금 뭐가 됐나? 잘 모르겠네. 아시안 게임. 축구는 별 얘기가 없네요. 그죠? 네. 황선홍 감독님인가요? 아시안 게임? 예. 아하. 욕 많이 먹었죠. 네. 중국전 그것 때문에 욕 많이 먹었죠. 그러니까. 부상도 당하고. 예. 축구는 확정이 안 된가 보네요. 네, 야구는 확정이 아직. 됐는데. 안 된 것 같아요. 누가 갈지도 또 아마 이강인, 뭐 엄원상, 뭐 양현준 뭐 이런 중심이 되겠죠. 아시안 게임 멤버. 네. 그렇죠? 이강인 중심. 이강인 중심. 홍현석 뭐 그런 선수들이 있으니까. 이승우 선수는 안 가나요? 이 선수 땄잖아. 와일드카드로. 이승우 선수가 하지 비켜 않았어요? 하고 한 거. 이승우 선수 없었으면 우리 월드컵 16강도 없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주민규 선수 어떤가? 공격수로. 못다 이룬 국가대표. 너 미안하긴 한데. 근데 주민규 선수가 울산이잖아요. 네. 우승 지금 탑티어 팀의 주전 공격수가 골도 많이 넣었는데 왜 벤투 지금 클린스만도 다 흐린 눈하잖아. 거의 없는 사람인 듯이 왜 그런 거 없어요? 벤투는 뭐 스타일이 안 맞았던 것 같고 황의조 위주로 갔었으니까 계속. 근데 황의조가 밑으로 내려와서 연계도 해주고 그런 것들이 잘하잖아요. 주민규 선수는 전형적 스코어러니까. 그리고 클린스만은 아직 나이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주민규 선수의 나이가. 클린스만 이제 앞으로 5년을 봐야 되는데. 맞아. 좀 어린 선수 되게 중요하잖아요. 오영규 조규성으로 체제로 쭉 가도 그 5년 후 월드컵에 잘 될지 말지 한 마당에 경험치도 예. 나눠 먹기도 지금 그러니까. 모자른 건데. 주민규 선수는 월드컵을 갈 수 있을지 나이가 그것부터 중반이죠? 차이니까. 그런 것 같아. 초중반인 것 같아. 그래서 아마 그게 원인이 아니지 않을까. 또 아쉽긴 한데. 또 낭만적으로 뽑히면 좋겠지만 리스크가 많죠, 감독 입장에서. 낭만을 챙기기. 월드컵 때 그래도 백업 멤버라도 충분히 뛸 수 있다면 주민규 선수가 그때까지 그 나이가 돼도 뭔가 할 수 있는 운동 능력이나 그런 게 할 수 있다면 활약을 계속 리그에서도 하고 한다면 백업 멤버는 괜찮지 않나 싶어요. 정신적 지주처럼 해가지고. 알겠습니다. 이제 또 아시안 게임도 있으니까 K리그 관심이 식지 않겠네요. K리그 관심이 뭐 불미스러운 일들이 계속 있었어가지고 뭐 모든 스포츠가 다 있으니까 그거는. 저는 좀 잘 이어지길 바랍니다. 지금 여기가 되게 뜨거운 것 같아요. 일단은 저는 뭐 K리그 보지 않는 라이트 팬이지만 옆에서 봤을 때 관심도가 많이 올라져서 네. 지금처럼 계속해서 상승세가 됐으면 좋겠네요. 네, 그럼 오늘 뭐 여기까지 여기까지 하시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